안녕하십니까, 강주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회의소 시간에 몇 번째라고 얘기 안 하려고 하니까 좀 많이 어색한데요. 오늘 찬미 제자님의 질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공개 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쌤이 아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재학 제자님, 선용 제자님, 혜인이, 준영이, 찬미 누구 질문에 답을 해주지? 다 해주고 싶었는데요. 자, 잠시만 기다리시고 자, 오늘은 찬미 제자님의 주요 질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3학년 과정 공부하다가 우리 또 찬미의 진도율이 수입 보이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 이제 2학기 과정의 첫 번째 부분, 3학년 과정에 조금 이제 이 진도가 빨리 나가면서 이 기말고사 범위의 또 대표값과 산포도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찬미 제자님이 또 이 부분을 공부를 하다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네요. 오늘 우리 찬미 제자님의 질문 만나보도록 할까요? 찬미 제자님, 이찬미 제자님, 안녕하세요. 이제 2학기 과정을 열공하고 있는 우리 찬미 제자님의 오늘 특별한 강의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또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했어요. 그래 항상 왜? 라고 던지는 의문은 중요하다라고 쌤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자, 도수음표표에서는 계급값이 별량이잖아요. 그래요.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계급값은 실제 정확한 값이 아니죠. 자, 맞아요. 그래도 편차와 도수의 합은 0이 돼요. 왜 그런가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했습니다. 편차는 산포도가 아닌가요? 그래, 산에 나는 포도가 아니라 뭐야? 흩어질 산. 자, 분포,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들이 흩어진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낼 필요가 또 있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우리가 도수음표표, 평균 이런 것들을 배우다가 자료들을 뭔가 한눈에 확 알아보기 쉽게 수치로 나타내주는 게 바로 통계인데 뭔가 또 하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자료들이 흩어진 정도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으므로 우리는 이제 산포도라는 부분을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때 산포도의 종류는요, 분산과 표준편차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주는데요. 편차는 우리가 우선 산포도가 아닙니다. 편차라고 하는 것은 별량 마이너스 평균, 계급값 마이너스 평균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얘네들의 합은 항상 얼마야? 0이 됩니다. 우선 별량들이 흩어진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내 줘야 되는데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뺄 거거든. 계급값에서 평균을 뺄 거거든. 따라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편차들은요, 우리 산포도가 될 수가 없어.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도수음표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항상 0인데 어떻게 자료에 흩어진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보면서 이제 분산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선 우리 찬미 제자님, 도수음표표의 장점은 뭡니까? 우리 반에서만 내가 수학 점수, 자, 우리 수학 점수의 평균을 내보죠. 우리 반에서만 수학 점수를 볼 거야? 아니, 우리가 통계를 배우는 목적이 뭔데? 우리나라에서, 자, 우리 반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뭔가 막 넘쳐지는 자료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료가 많아지면, 우선 도수음표표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많아지는 경우에 자,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물론 단점은 뭐예요? 우리 반에서 내가 1번부터 25번까지 자, 전부 다 더해가지고 수학의 평균을 구해. 정말 정확한 평균이 나오는데 그래, 도수음표표는 계급값을 사용을 합니다. 계급값이 실제 정확한 값은 아니야. 이 학생이 몇 점인지가 이제 우리가 숨겨지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 반에서만 자, 아니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막 뭔가를 조사를 하려고 한다면 도수음표표는 훨씬 더 우리가 자료들을 깔끔하게 편리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준다고요. 단점은 그래, 도수음표표로 평균을 구하면 정확한 값은 아니기 때문에 평균과 비슷한 값을 얻어냅니다. 하지만 자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평균과 비슷한 값을 보이면서 훨씬 더 실제로 언제 더하고 있을 거예요. 훨씬 더 우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도수음표표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래도 편차와 도수의 합은 0이 됩니까?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선 우리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우리는 평균을 구해줘야 돼. 별량들이 주어져 있어도 도수분포표가 주어져 있어도 평균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때 도수분포표에서의 편차를 구할 겁니까? 그럼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을 구하잖아요. 이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은 이미 우리는 누구를 사용해서 계급값을 사용을 해서 평균을 구해. 따라서
우리 편차를 구할 때도요. 자, 편차를 구할 때도 계급값을 쓰는데 평균 구할 때나 편차를 구할 때나 우선 기준이 똑같습니다. 기준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 상관없어요. 계급값은 실제와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평균을 구할 때도 우리는 계급값을 쓰고 있고, 자, 그리고 이 편차를 구할 때도 따라서 계급값을 써도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도수분포표에서도 우리 편차와 도수의 합이 0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천미제자님을 위해서 이미 두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별량들이 주어져 있어요. 별량들이 주어져 있을 때 편차의 합은 맨날 0이죠. 자, 편차라는 것은 누구? 우리 누구에서 누굴 빼주면 돼? 별량 마이너스 평균. 반드시 중요한 것은 별량에서 평균을 빼줘야 된다. 별량 마이너스 평균을 확인을 합니다. 1에서 4 뺀다 마이너스 3, 3에서 4 뺀다 마이너스 1, 5에서 4 뺀다 1, 7에서 4 뺀다 3. 별량 마이너스 평균 편차를 구했더니 그래 맨날 0이에요. 맨날 0이기 때문에 얘는 자 뭔가 흩어진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내기는 부적절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수분포표는요. 우선 이제 조심해줘야 되는 게 도수분포표에서는 평균을 구할 때도 분산을 구할 때도 표준 편차를 구할 때도 한 명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곱하기 도수를 해줘야 돼. 항상 곱하기 도수를 해줘. 그죠? 분산도 표준 편차도 곱하기 도수. 왜? 한 명이 아니라 3명, 5명, 8명, 7명 이런 식으로 있거든. 이거 조심하세요. 따라서 편차의 합을 구할 때도 곱하기 도수가 필요해. 자, 우선 평균이 5입니다. 평균이 5다. 자, 우리 편차의 합을 한번 구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그래, 평균 구할 때도 계급값을 써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계급값이 필요하지. 항상 얘네들을 대표하는 것은 계급값이야. 0에서 2까지 얼마? 자, 중앙에 있는 값으로 1. 자, 2에서 4까지 3. 4하고 6에서 5, 7, 9. 얘네들이 바로 이제 계급을 대표하는 값이 되겠고요. 자, 이때 우리 이제 평균이 5라고 주어져 있네. 이때 도수분포표에서의 편차를 구하는 방법은요. 별량을 대신하는 게 뭐야? 계급값. 계급값 마이너스 평균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이때 계급값 마이너스 평균이 얼마라고? 자, 5가 되잖아요. 계급값에서 평균 5를 뺍니다. 자, 우선 얼마가 나오죠?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4요. 3에서 5를 뺍니다. 마이너스 2요. 5에서 5 뺍니다. 0이요. 자, 우리 7에서 5 뺍니다. 2가 됐어요. 9에서 5 뺍니다. 4가 됐습니다. 진짜 합이 0이네요. 자, 우선 틀렸어요. 우선 틀렸습니다. 얘네들도 편차의 합이 0이잖아.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돼. 아닌 경우도 있어. 자, 얘네들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도수분포표에서는 누구 신경 쓰라고? 마이너스 4에 해당되는 편차를 가진 학생이 한 명이 아니라 3명이에요. 항상 곱하기 도수를 해줘야 돼. 마이너스 1이라는 편차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한 명이 아니라 5명이야. 자, 0이라는 편차는 8명이야. 2라는 편차를 갖고 있는 학생은 7명이야. 4라는 편차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2명이야. 따라서 얘네들을 우리가 더해줘야 됩니다. 우선 선생님 편차의 합이 0이에요. 이것만 보는 거 절대 아니야. 도수 분포표에서는 반드시 곱하기 도수, 뭐든 곱하기 도수가 따라가요. 따라서 진짜 합이 0일까? 0이에요. 마이너스 12, 얘는 마이너스 10, 얘는 곱하나마나 0, 얘는 14, 얘는 8 더해봐. 마이너스 22 플러스 20이 어떻습니까? 편차의 합은요. 도수분포표 상에서도 항상 0이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누구라고? 항상 도수분포표는요. 평균도 분산도 표준 편차도 곱하기 도수 해주는 거 잊지 마. 자, 우리 편차에서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도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우리 찬미 제자님이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했어요. 그래, 계급값이 별량인데 실제값이 아니지만 선생님하고 확인했다 방금. 평균도 계급값을 통해서 나왔고, 자, 우리 편차도 계급값을 통해서 확인할 거기 때문에 기준 똑같아. 자, 그리고 별량들이 주어진 경우에만 편차의 합이 0이야? 아니야. 도수분포표에서도 반드시 곱하기 도수. 학생 수가 한 명이 아니거든. 곱하기 도수를 해주면서 편차의 합이 0이 된다라는 변함없는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편차는 산포도가 될 수가 없어. 별량에서 평균을 빼준 것도 있기도 하지만, 자, 얘네들을 전부 다 쫙 더해주면 어떤 자료도 도수분포표도 맨날 0이 돼버리거든. 어떻게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대표합니까?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따라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 분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찬미 제자님,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들어가나 봐요. 자, 선생님 이제 우리 찬미 제자님의 시험 범위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언제든지 우리 게시판에서 또 만나요. 선생님하고 수학 실력, 자, 수학 시험 점수 확실하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말고사 준비 파이팅 하세요.